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우크라 재건 관련되는 모멘텀이 뜨면서 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관련 수혜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진건설 로봇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정말 길게 봤을 때는 60배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 수혜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우크라 재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 너무 명백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CPI 지수도 썩 좋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거는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장 이 코스피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저항까지 지금 돌파하고, 굉장히 이제 이 저항 돌파 안착까지 나와버리니까 사실 추가적인 이 증시의 상승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오늘 외국인이라든지 개인이 주도한 증시는 아니었고요. 철저하게 보면은 기관계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오늘자 증시를 견인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장이라 한다 하더라도 어제라든지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와 줬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코스피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우상향을 만약에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지금 왜 우상향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오늘장의 증시를 과연 상승으로 견인했던 게 무엇인가를 찾아봤을 때 이것이 향후 뭐가 된다? 이 코스피 증시에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게 좀 좋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봤더니 오늘 이런 증시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뭐다? 이제 트럼프와 이 푸틴과 이제 젤렌스키가 뭐했다? 통화를 함으로써 이제 종전 협상 즉시 시작에 합의를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증시 하방 포지션을 밀었다라고 하면은 이 제일 가장 큰 사건이었죠. 이 전쟁이 끝남으로써 사실 그동안 밀었던 이 모든 악재가 소멸된다라고 하면은 증시에 또 강한 상방 랠리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게 젤렌스키를 빼고 이야기하는 데가 맞나 싶긴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서 트럼프와 푸틴 정상회담을 제안할 정도로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지 종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푸시를 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이제 이 러시아 같은 경우도 루블화가 5개월 만에 급등하는 등 최근 이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장 장중에 급등했던 종목도 물론 이제 별개의 비전도 급등했지만 3일 CNS라든지 이런 건설 업종이라든지 이제 재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럼 지금 이 재건 관련되는 수혜주들을 우리가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많은 분들이 사실 시장에서 재건 관련되어 있는 시장 규모가 지금 뉴스로 나오는 건 한 1000조? 한 1200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과거 시절에 봤을 때 이미 과거 당시의 시장 규모를 2000조 원으로 이제 보다시피 2023년도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지고 요청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이 직접 언급했죠. 한국이 1000조가 넘어가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입니다. 지금 전쟁이 더 심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2000조를 뛰어넘었지 지금 시장에 나오는 1000조 규모는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여러분들이 왜 이 우크라이나 재건사 관련되는 반사익 수혜주들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방금 말씀드렸던 게 시장 규모가 2000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남북경협주들, 이제 남북경협 관련되는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남북경협주를 움직였잖아요. 그때 북한 재건 사업이라고 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700조에서 1400조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시장 규모를 가져가고 있었지만 거기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주였던 게 뭐다? 이제 대우 AL이라고 철도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과거에도 2018년도에 연내 남북 철도 착공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우 AEL이라는 기업이 800원에서 6,900원까지 8배 이상 가져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동일하게 이제 철도 관련되는 사업이었던 부산 사업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남북 철도 연결 기대 4일째 상한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3만 원대 있던 게 25만 원까지 7배 이상 올라가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과거 이제 남북 개혁 관련되는 모멘텀이 정말 관련 수혜주가 적게는 뭐 2배, 3배, 많게는 10배 이상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시장 규모가 얼마였다? 700조에서 1,400조의 시장 규모였고요. 지금은 사실상 2,000조 이상이 나와야 맞다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런 반사익 모멘텀이 나와줬을 때는 2,000조라는 이 시장 규모를 봤을 때는 남북 경협주들 과거 7배, 10배 올랐던 그런 수혜주들보다 그 이상 상승해줘야 정상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금 시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이제 종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재건 관련되어 있는 테마는요. 과거 남북 개혁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도 거의 반년 정도는 주구장창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번 재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의 테마도 뭐 반년 가까이 주구장창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이미 증시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는 수혜주들이 이전에도 움직였고요. 오늘도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보면 알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HD 현대건설기기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번 연도에 들어서 이제 뭐 한다?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신고가, 이제 과거 저항대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다시 신고가 패턴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HD 현대건설 기계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급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해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도 우크라 재건 관련되는 모멘텀으로서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가 나와주면서 뭐 기관 수급은 조금 뭐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미 지금 몇 배, 이미 한 5배 정도는 올라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시작이지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HD 뭐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사실상 앞으로 올라갈 확률은 더 높겠죠. 하지만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 종목을 지금 우리가 매수하기에는 이미 출발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올라간 종목을 올라타봐야 여러분들이 설거지할 확률만 굉장히 높고 굳이 빨리 이미 올라갔을 때는 내 종목이 아니다. 보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 뭐 HD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전진건설 로봇 굉장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수급들 좋지만 굳이 매수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럼 이 두 종목을 별개로 다른 종목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의 강세인 섹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전진건설 로봇, HD 현대건설 기계 이 두 개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이 두 가지 기업은 철저하게 건설 관련되는 모멘텀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남북 개혁주로도 이제 철도 산업 이런 것 있었던 것처럼 다양한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건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연히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예전에 뭐 이 러시아가 깔아놓은 뭐 지뢰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식수가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식량적인 부분, 그래 농업적인 부분 이런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건설업종이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현재 이 우크라이나 재건은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이제 종전으로 이끌어낸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따라오는 건 뭐냐?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이제 남북이 아니죠. 이제 북미 회담의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향후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딸려오는 게 뭐겠어요? 이제 북한의 이제 또 인프라 건설적인 부분이겠죠. 특히나 요즘 북한이 말도 안 되게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과거에 뭐 많이 지어졌던 것들이긴 하지만 뭐 다 파괴하고 있어요.
그럼 또 만들어줘야겠죠.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또 이제 북미 회담이 또 성사된다라고 하면은 건설 업종들이 또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또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이제 중동에 뭐까지 따라옵니까? 중동에 이제 이 신도시 프로젝트. 이제 바로 네옴시티죠. 네옴시티. 네옴시티와 별개로 이제 뭐 4조 4척에 대한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데 네옴시티와 별개로 지금 중동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제 건설업 붐이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시장에서 뭐까지 기대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끝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재건을 시작으로서 네옴시티라든지 북한 이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모든 것을 통틀었을 때는 앞으로 해외 수주를 통한 건설업들이 굉장히 엄청난 실적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섹터 수혜주들 중에서 가장 큰 반사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건 건설업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은 과거에 이야기했던 뭐까지 기대하고 있느냐? 제2의 중동 붐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후에 찾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까지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아까 앞서도 뭐 60배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다 얘기했던 게 뭐냐? 이거는 사실 과거 제1 중동붐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과거에 이제 2000년도 초에 중동붐이 일어났을 때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GS건설 같은 경우 3,000원대 있던 종목이 이 중동 붐을 겪으면서 주가가 얼마까지, 물론 다이렉트 1년 만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주가가 얼마? 18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60배. 이게 과거 우리나라판 엔비디아지 뭐가 또 엔비디아겠어요. 3,000원짜리가 18만 원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동붐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얼마? 1,000원대 있던 게 뭐 거의 3만 원까지. 약 30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중동붐 당시에 건설업 관련되는 수혜주들은 단기간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말도 안 되는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후에 가장 크게 올라갈 정말 제2의 중동붐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요. 향후 건설업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아마 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아까 뭐 전진건설 로봇 이런 것처럼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 직접적인 수혜줍니다라고 해서 시장에 떴던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을 통한 건설주들이 올라간다. 종전 협상 관세 우려 해소로 건설주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금호건설이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동신건설, 범양건영 뭐 이런 기업들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게 HDC 현대산업개발이다. 그러니까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요. 충분히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뭐다?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건설업 수혜주다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으로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반사익의 수혜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수하기 추천하기 굉장히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건설업들이 이제 굉장히 업종이 다 불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뭐 한다? 불황에도 실적, 재무가 두각을 나타낼 만큼 굉장히 좋게 이제 실적이 잘 받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요. 지금 이 건설업이 불황이다 보니까 대다수의 대형사 실적이 휘청이고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23년 만에 영업 적자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40%가 떨어질 만큼 굉장히 건설사들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HDC 현대산업개발은 어떻다? 지금 매출액도 어쨌든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단기 수익 지금 전체적으로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오히려 실적 매출 증가 기대가 있고요. 25년도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오히려 증가할 걸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오히려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 건설업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요, 신용 등급 같은 경우도 오히려 A 안정적으로 상향한 것도 눈길이 끄인다. 오히려 신용 등급이 올라갔다라는 거겠죠.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에 최근 보면 알겠지만 외국인 매수세는 조금은 안타깝긴 해요. 다만 지금 기관이 말도 안 되게 쓸어 담고요. 연기금도 말도 안 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 HDC 현대산업개발이란 거고요. 현재 15,000원만 크게 깨지 않으면은 주가 우상향 패턴으로서 올라가기 충분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15,000원까지 열어두시고 뭐 좀 여유가 된다고 하면요 12,000원까지 열어두시고 시장이 또 말도 안 되게 급락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뭐 분할 매수 포지션 잡는다라고 하면은 HDC 현대산업개발로 인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